안녕하십니까. 제로원 김창입니다. 오늘은 2023년 5월 26일이고요. 오전 2시 51분입니다. 9분 뒤에는 오전 3시가 됩니다. 저는 사람들과 얘기하는 거 좋아하는데요. 근데 사람들을 잘 만나지는 않습니다. 전화통화도 거의 안 하고요. 제가 전화 플러그도 보통 뽑아 놓거든요. 카카오톡 이런 것도 안 하고요. 채팅 툴이라고는 스카이프를 가끔 쓰기는 하는데요. 주로 업무적으로 사용하고 그 어떤 메신저 애플리케이션도 사용하지 않는데요. 근데 스카이프는 업무 때문에 가끔 사용합니다. 제가 사람 만나는 걸 싫어해서가 아니고요. 하고 싶은 일이 너무 많기 때문에 사람을 만날 시간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저한테 C 언어 코딩을 배우는 거는요, 아주 작은 것을 저에게 배우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책을 어떻게 읽는지 배우면 그건 굉장히 큰 걸 배우는 거고요. 이건 저 유튜브 채널인데요. 저는 IQ95를 사용합니다. 이거를 누르면 제 영어 채널이 나오는데요. 영어 채널에서도 IQ95를 사용합니다. 다시 한글 채널로 돌아왔어요. 제가 이렇게 IQ95를 채널 이름으로 사용하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가끔 IQ95를 가지고 저를 조롱할 때가 있어요. 근데 저는 그런 거 전혀 개의치 않거든요. 어젠가 그저께 누리호 발사한다 그래갖고 아침이었어요. 오전에 이 실시간 동영상을 보다가 제가 유튜브 실시간 채팅란에 성공하면 아주 좋고 실패하면 더 좋습니다, 이렇게 메시지를 실시간 채팅창에 넣었더니 그 채팅창에서 실패하면 더 좋다고 IQ95다운 생각이네, 이런 메시지를 누가 쓰더라고요. 실패는 굉장히 좋은 겁니다. 발사하기 전에 뭔가 잘못된 것을 알아갖고 문제를 수정했잖아요. 그리고 결국 성공했잖아요. 그리고 지난번에 2차 발사 때인가 그때 실패했잖아요. 그 실패함으로써 굉장히 많은 것을 배우거든요. 그래서 IQ95라고 믿고 오는 사람에게 제가 이렇게 메시지를 남겼어요. 너는 한 번도 실패해 본 적이 없는 사람이고 너는 실패를 안 해봤기 때문에 한 번도 성공도 못 해봤을 거라고 제가 그렇게 메시지를 남기는데요. 뭘 하든지 간에 실패는 좋은 겁니다. 한번 실패함으로써 거기서 얻는 게 굉장히 많거든요. 실패하지 않으면 배우는 게 없어요. 근데 세상에는 두 가지 종류의 사람이 있는데요. 어떤 사람들은 실패하면 할수록 더 강해지는 사람이 있고요. 한 번 실패하고 두 번 실패하고 세 번 실패하면 위축되는 사람이 있어요. 세 번, 네 번, 다섯 번, 여섯 번 계속 실패하는 사람이 있고요. 한 번 실패하고 두 번 실패하고 세 번 실패하면 네 번째는 꼭 성공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실패를 통해서 뭔가 배우는 사람들은요, 자기의 실패 원인이 뭔지 분석합니다. 그 분석을 통해서 많은 것을 새로 배우기 때문에 실패가 두렵지 않은데요. 한 번 실패하고 두 번 실패하고 세 번 실패해서 점점 위축되는 사람은 실패를 분석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실패를 분석해서 내가 왜 실패했지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요, 실패를 통해서 많은 것을 배웁니다. 실패를 통해서 많은 것을 배우는 사람들은 실패는 너무나 당연한 것이고 실패는 고맙고 즐거운 것입니다. 이야기가 엉뚱한 데로 빠졌는데요. 이건 저희 유튜브 채널입니다. 이번 동영상에서 제가 책을 어떻게 활용하는지 꼭 배우시고 가시기 바랍니다. Vector Calculus and Electromagnetism with OpenGL, 이 플레이리스트를 누르고요. 이 플레이리스트에서 아래로 내려가다 보면요, 81번 동영상이 있습니다. 가장 최근 동영상은 84번 동영상인데 이번 동영상에서는 81번 동영상부터 계속 갑니다. 그래서 이번 동영상을 따라오시려면요, 이 81번 동영상 앞에 있는 거는 모두 시청하셨다는 가정하에 동영상을 촬영합니다. 더보기를 누르고요, 다운로드 커런트 비디오 소스 코드를 누릅니다. Show in 폴더에서요, 제가 이미 다운로드 해놨네요. 압축을 풀고요, 폴더 이름을 85 버퍼 텍스처인데요, 이거를 복사해서 작업 폴더에 붙여 넣습니다.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를 열고요, Electricity and Magnetism을 열고 85번 버퍼 텍스처를 열고요, draw.cpp, drawbat 두 개의 파일을 엽니다. 이거를 정렬해서 옆으로 나란히 나타내고요,
이번 동영상을 따라오시려면요 81번 동영상을 시청하시고 오셔야 합니다. 여기에 81번 동영상을 붙여 넣었는데요, 접어 올리고 여기 못생긴 말벌 커맨드 프롬프트를 열고요, cd 0 버퍼 텍스처 폴더로 들어가고요, icxcl draw.cpp debug.txt 이렇게 해서 빌드합니다. 빌드가 되었고요, D를 누르면 이런 그림이 그려진다. 이 프로그램은 81번 동영상에서 우리가 만들었습니다. 이거를 닫고요, 여기다가 OpenGL 프로그래밍 가이드를 엽니다. 이 책에서 이거를 누르면요, 그 다음에 이거를 누르면 이렇게 북마크 페이지가 나오는데요, 제가 이거를 좀 늘리겠습니다. 여기서 챕터 4고요 챕터 4에서 위로 조금 올라가 보면 example 13이 나옵니다. using instance counter in shader 그래갖고 이 부분이 있고요, 여기에서 동기화가 없네요. 챕터 3을 읽을 때 챕터 3 제일 끝에 보면 example 3-13이 있는데요, 이 example에서 유니폼 샘플러를 사용하고요, 여기에도 유니폼 샘플러 버퍼가 있네요. 유니폼 샘플러 버퍼를 사용하고 좀 밑으로 보면 텍셀 패치를 사용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 example 14에서 create texture 사용법에 대해서 설명하는데요, 이거는 지금 챕터 3입니다. 챕터 3이고요. 챕터 3 이 앞에서는 텍스처에 대한 설명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챕터 1에서 챕터 2, 3 사이에 텍스처에 대한 설명이 없습니다. 근데 텍스처는 챕터 6에 있고요, 챕터 6에서 complex texture type 여기에서 보면 버퍼 텍스처가 나옵니다. 여기 버퍼 텍스처가 설명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 책을 여러분들이 처음부터 읽는다 그러면요, 이 챕터 3에서 설명하는 챕터 4고요 챕터 3에서 설명하는 이 텍스처 부분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책 앞에서 이게 설명이 안 돼 있거든요. 근데 이 설명은 어디에 가 있냐 그러면 챕터 6에서, 이건 챕터 6입니다. 챕터 6에서 버퍼 텍스처가 여기에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버퍼 텍스처는 410페이지에 설명되어 있고 챕터 4 앞에 여기에 텍스처를 사용합니다. 챕터 3에서 여기는 페이지가 215페이지고요. 정작 텍스처 버퍼는 버퍼 텍스처는 410페이지에 설명되어 있습니다. 제가 하고 싶은 말은요, 이게 어려운 게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챕터 3을 읽을 때 212페이지에서 설명된, 여기에서 설명된 유니폼 샘플러 버퍼 이거는 213페이지입니다. 어디에서 설명되어 있냐 그러면 챕터 6에서 컴플렉스 텍스처 타입에서 텍스처 버퍼 410페이지에서 설명되어 있습니다. 이런 걸 어떻게 해결할까요? 혼자 이걸 공부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걸 어떻게 해결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해결하냐 그러면 이걸 처음 읽을 때는 전체 다 이해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절대로 한꺼번에 이해하려고 하지 마시고 읽다가 모르면 대충 읽고 뭐가 있다는 것 정도는 읽고 그냥 계속 넘어가세요. 넘어가고 항상 끝까지 읽으셔야 합니다. 예를 들면 챕터 12까지 뒤에 어펜딕스도 읽어야 되는데요, 챕터 12까지 대충 빨리 읽어 나가세요. 이렇게 책을 전체를 다 한번 읽고 그 다음에 다시 돌아와서 이제 여기에서 예를 들어서 213페이지에서 이제 유니폼 샘플러라든가 이런 텍스처, 여기에서 이제 텍스처 만드는 거 이렇게 나오면 아 이게 내가 어디서 봤더라 이렇게 생각을 해갖고, 물론 찾아야죠, 그죠? 찾게 해갖고 이 뒷부분에서 있는 설명을 이미 이거를 한번 읽었기 때문에 어디에 뭐가 있다는 거 아시거든요. 이걸 이미 한번 읽었기 때문에 두 번째 볼 때는 여기서 한번 읽고 이리로 다시 돌아가서 빼먹었던 거 이제 다 확인해야 됩니다. 처음 읽을 때 올바르게 이해하지 못했던 거 이런 부분을 다 채워야 됩니다. 215페이지에서는 이거 절대로 이해할 수 없어요. 왜냐? 설명이 뒤에 있는데 이런 식으로 책을 읽으셔야 합니다. 계속 진행하기 전에요, 여기에서 필요 없는 코드가 있어 갖고 좀 지우겠습니다. 이 코멘트도 지우고요, 이것도 지웁니다. 이 인스턴스 카운트는 필요 없거든요. 그래서 인스턴스 카운트를 지웠고 여기에서 보면
인스턴스 카운트 락 있는데 이것도 지우겠습니다. 여기 코멘트도요 지우겠습니다. 아래로 내려와서 이제 이 부분 필요 없고요 지우고요. 여기에 코멘트도 지우겠습니다. 쓸데없는 거는 좀 제거하겠습니다. 인스턴스 카운트 락 이거 이제 필요 없고요. 이 부분도 지우고 이 부분도 지우고 이 부분도 지우고 코드를 좀 정리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게 빌드가 되는지 봅니다. 다시 빌드 하고요. CLSD 올바르게 작동되어야 합니다. 닫고요. 여기서도 좀 필요 없는 거 지우고요. 이것도 지우고 이것도 지우고요. 코멘트를 좀 지우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코멘트를 많이 지웠고요. 다시 빌드 해보고요. D 당연히 작동되어야 합니다. 이제 이 인스턴스 매트릭스를요. 전에 이거 설정할 때 이 인스턴스 매트릭스를 설정할 때요. 인스턴스 버텍스를 사용했는데요. 인스턴스 매트릭스 이 부분에 해당하는 거고요. 이거를 이렇게 수정합니다. 유니폼 샘플러 버퍼 이렇게 하고요. 이거를 카피해서 여기다 놓고요. 이거는 디세이블 합니다. 그래서 인스턴스 매트릭스 이 부분과 관련된 부분은 필요 없거든요. 다시 올라가서 인스턴스 매트릭스 락 이거와 관련된 부분은 이제 다 지웁니다. 다시 내려와서 보면 이 부분 필요 없고요. 또 더 내려와서 여기 있어요. 이 부분 여기까지 다 지웠고요. 더 내려왔어요. 더 있나 보고 여기까지 지웠는데요. 자, 여기서부터 이 책에서요. 이거를 좀 늘리고요. 이거를 좀 이렇게 정리하고요. 여기에 보면 이 쉐이더 파일이 나와 있는데요. 이 코드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example 3-13 여기에 보면 유니폼 샘플러 버퍼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유니폼 샘플러 버퍼 이렇게 인스턴스 매트릭스로 만들었고요. 이거를 이용합니다. 자, 요거를 일단 요거를 닫겠습니다. 이렇게 닫고요. 여기에 보면 어떻게 사용하는지 여기 얘가 나와 있거든요. 여기에서 요걸 뒤로 뽑고요. 여기다가 요 코드를 그대로 씁니다. 예를 들면 104 칼럼 제로고요. 텍셀 패치 요 부분을 이용하는 겁니다. 인스턴스 매트릭스가 여기 들어오고요. 그 다음에 gl 인스턴스 id 요게 4개거든요. 곱하기 4, 0 이렇게 벡터를 하나 뽑아낸 겁니다. 이게 벡터입니다. 그 다음에 이거를 2번, 3번, 4번 이렇게 해서 칼럼 1, 칼럼 2, 칼럼 3 이렇게 되고요. 여기서 0, 1, 2, 3 이게 매트릭스니까요. 이게 매트릭스로 들어올 거니까 여기서 벡터를 하나씩 뽑아냈어요. 이걸로 맷4 이걸 마들로 하겠습니다. 마들 이렇게 하고요. 맷4 콜0 콜1 콜2 콜3 그러니까 이 샘플러 버퍼에서 0번째 열, 첫 번째 열, 두 번째 열, 세 번째 열을 뽑아내서 이렇게 마들 매트릭스를 만듭니다. 이거를 이제 여기다가 넣습니다. 지금 이 코드는 213페이지에서 온 거거든요. 이 부분에서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보면 이렇게 콜1, 콜2, 콜3를 이용해서 매트릭스를 만들어내잖아요. 여기에서 온 거고요. 요거는 이제 됐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내려보면요, 요 밑에 example 314에서요 요게 설명이 되어 있는데, 요 부분요, 이 부분 설명이 되어 있는데 이 설명이 부족해요. 부족해. 이걸로는 안돼. 이거 갖고는 모자라. 더 넘겨보면요, 이걸로는 버퍼 만드는 게 설명이 안 됐어요. 이건 텍스처 버퍼를 만들어야 되는데, 이거는 텍스처를 만든 거고요. 텍스처 버퍼 만드는 건 여기서 설명이 안 돼 있어. 설명이 안 돼 있으니까 이걸 아무리 읽어도 소용없는 거고요. 이건 현재 215페이지입니다. 여기서는 해결이 절대로 안 됩니다. 이거를 다시 누르고 이번에는 챕터 6으로 갔어요. 여기서 버퍼 텍스처 이 부분으로 옵니다. 일단 닫고요. 버퍼 텍스처 410페이지 와보면 여기에 자세한 설명이 있고요. 자세한 설명이 있고, 이제 버퍼를 만들고요. 여기 버퍼를 만들잖아요. 텍스처 버퍼를 만들잖아요. 그 다음에 텍스처 버퍼를 이렇게 바인딩 합니다. 그죠? 그래서 이 부분을 자세하게 읽으셔야 됩니다. 이 부분을 자세하게 읽으면 알 수 있고요. 이 부분을 여기다 이제 적용해 봅니다. 이렇게요. 위에다가 갖고 여기다 GLUint 버퍼를 하나 더 만드는 겁니다. 텍스처 버퍼고요. 이거는 버퍼예요. 그 다음에 GLUint 버퍼 텍스처. 좀 헷갈립니까? 이거는 버퍼고요. 이거는 텍스처입니다. 그 다음에 아래로 내려오고요. 아까 우리가 여기서 지웠는지 모르겠는데요. 우리가 이 매트릭스 인스턴스도 지워야 됩니다. 이 매트릭스 인스턴스 안 지웠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수정을 해줘야 된다. 이제 여기다가 기존 버퍼에다 넣는 거 아니고요. 이게 들어간 거는 지웁니다. 여기서 하나 지웠고요. 여기서 한 줄 지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시작하겠습니다. gl create buffers 했어요. 한 개를 만드는데요. texture buffer를 만들고요. gl bind buffer를 하는데요. 잘 보세요. 여기서 설명서를 보면요, bind 할 때 gl texture buffer입니다. 이 설명서에 있어요. 그래서 여기다 넣고요. 이거를 여기다 바인드 하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를 설정해야겠죠. gl buffer data 에서 역시 타겟이요. gl texture buffer고요. 그 다음에 size of 했어요. 우리가 여기다 뭘 붙일 거냐 그러면 instance matrix, 여기 보세요. instance matrix 이거랑 매핑 시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여기 버퍼에다가 보내고요. 그냥 보내면 안 되고 이게 size고요. 그 다음에 버퍼고, 그 다음에 usage가 뭐냐 그러면 gl static draw 이렇게 되는 거죠. 버퍼를 바인드 했고요. 버퍼를 채웠고요. 그 다음에 텍스처를 만듭니다. gl create textures가 되고요. 타겟이 뭐냐 그러면요, 역시 다큐멘테이션을 보면요, 타겟이 gl texture buffer잖아요. 그죠? 그래서 gl texture buffer고요. 하나를 만듭니다. 하나. 그 다음에 버퍼 텍스처죠. 버퍼 텍스처. 이거는 텍스처입니다. 하나를 만들었고요. 모르겠으면
이 설명서를 보면 되고요. 그 다음에 텍스처 버퍼를 메모리를 할당하는 겁니다. 이거는 메모리 할당이거든요. 이거를 이리로 끌고 오겠습니다. 이렇게 끌어다 놓고요. 이 부분을 보면서요. gl texture buffer 이거는 메모리 할당하는 건데요. texture 이게 텍스처고요. 그 다음에 internal format 이거 쓰면 안 돼요. 이거 쓰면 안 되고 다시 어디로 가느냐, 이 다큐멘테이션을 봐도 되고요. 제가 어떻게 사용하는지 설명드리기 위해서 이건 챕터 4고요. 이걸 닫고 올라가 보면 이게 RGBA가 됩니다. RGBA 32F 여기에 코드가 나와 있나요? 여기에는 여기 있네요. 여기에 RGBA 32F 예. 여기서 RGBA 32F고요. 인터널 포맷 이런 겁니다. 32F라는 거는 R이 32, G가 32, B가 32, A, 알파가 32 비트 플로트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플로트가 4개입니다. 우리가 매트릭스를 저장할 거니까요. 하나의 매트릭스를 4개의 벡터로 저장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버퍼, 이 버퍼는요 텍스처 버퍼입니다. 이 버퍼요. 그죠? 이렇게 이걸로 끝나면 안 되고요. gl bind texture unit 이걸 해줘야 됩니다. 이 유닛에다 뭘 넣냐, 이게 굉장히 고민스러운데요. 여기에 보면 일단 여기에서 디폴트로요 하나밖에 없습니다. 유니폼 샘플러 버퍼는 하나밖에 없고요. 그래서 일단은 0으로 놓습니다. 제가 요거 설명할 겁니다. 그 다음에 texture 이게 텍스처입니다. 이게 텍스처 이렇게 해서 코드를 다 만들었는데요. 굉장히 싱겁죠. 알고 나면 싱겁죠. 이거를 빌드 했어요. CLSD 뭔가 잘못되었습니다. 여기 에러가 나오네요. 28번 파일 이름이 나오잖아요. draw.but 28번 draw.but 28번 여기 있어요. 1, 2, 3이네요. 3 이렇게 해서 다시 빌드 합니다. CLSD 우와 완벽하잖아요. 이걸 닫고요. 이번 동영상에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런 책을 읽을 때 이거는 책을 읽을 때요. 이걸 처음부터 1장, 2장, 3장, 4장 한꺼번에 다 이해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거 안 돼요. 이번 동영상에서 보셨다시피 이 챕터 3에서 제일 마지막 장에 있는 이 예제에서요. 이 챕터 3에서 이 예제에서는 여기 example 3, 1, 3인데요. 여기에서는 아직 이 텍셀 패치라든가 유니폼 샘플러 버퍼 이런 게 설명이 되어 있지 않아요. 이 3장 이 앞에서. 그래서 이 코드를 보고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이걸 이해하려면 챕터 6장에서 버퍼 텍스처를 공부를 해야 이 3장에 설명되어 있는 코드를 이해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처음부터 이해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일단 끝까지 읽고 어디에 뭐가 들어있는지를 먼저 파악한 후에 전체 그림을 잡아갖고 다시 돌아와서 처음에 읽을 때 이해 못했던 거 대충 읽고 넘어갔던 부분 채워야 합니다. 이해되시죠? 여기에서 이 유니폼 샘플러와 버퍼 텍스처는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앞으로도 굉장히 많이 쓰이고요. 우리가 여기에서 bind texture unit을 사용했는데요. 우리가 여기에 0으로 보냈습니다. 이 다큐멘테이션을 꼭 참조하시고요. 이 링크를 눌러보면 여기에 bind texture unit이 나와 있고 unit specifies texture unit to which the texture object should be bound to 이렇게 설명이 되는데요. 그리고 이 함수는 OpenGL 버전 4.5에서부터 지원이 됩니다. 그 전에는 이거 말고 다른 함수를 사용했는데요. 가능한 최신 버전에서 지원되는 걸 사용하도록 하고요. 제가 이 텍스처 유닛이 뭔가
그걸 굉장히 고민을 하고 많이 찾아봤는데요. 이해하는 거 어렵습니다. 모르면 다 어렵습니다. 여기서요. 레이아웃, 바인딩 이번에는 1로 썼습니다. 1로 이렇게 저장해 놓고 실행을 해보면 실패했습니다. 실패 맞고요. 이 바인딩 1 자리에 텍스처 유닛이 1로 넣으면 다시 빌드하면요 실행됩니다. 오픈GL 링크할 때 유니폼 샘플러를 코드에서 꺼잡아내 갖고 0부터 시작해서 텍스처 유닛 값을 0, 1, 2, 3 이렇게 지정해 줍니다. 이거를 안 쓰면요 레이아웃 바인딩 이거를 안 쓰면 0부터 해서 지정해 주기 때문에 제가 아까 여기다 0을 넣어 갖고 했는데요. 이 상태로 될까요? 안 될걸요? 안 되죠. 기본적으로 0부터 시작해서 오픈GL 링크가 값을 설정을 해줍니다. 텍스트 유닛의 값을 되잖아요. 이렇게 해도 되고 사용자가 이렇게 레이아웃 바인딩을 써서 이렇게 값을 지정해도 됩니다. 이렇게 이해 못하겠는 거는 실제로 실험을 해서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다큐멘테이션에서 다시 찾아서 읽으면 확실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